교육청하고 우체국, 경찰서 이제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시기도 맞아야 되고 사용 용도도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준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 그 3개 공공기관 그 이전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우체국은 예. 지금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의회 때 공유재산 심의 때 그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요. 경찰서는 아직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지금 그 매입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절차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체국과 정읍교육지원청은 지금 그 기관 간에는 거의 공문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그 의견 일치는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 지금 교육지원청은 55억, 우체국은 한 90억 정도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 말에 지금 현재 이사를 하고 있고 금년 말이면은 두 개 기관은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전에 따른 그런 그 절차를 이행을 해서 시로 그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읍교육지원청은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교육 관련 그런 업무로 지금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정읍교육지원청에 이전은 부지에 지금 가는 걸로 그 이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역시 공유재산 심의 때 아마 내용이 나올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체국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본관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 안전 진단을 해서 그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 지원 시설 등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별관이랄지 다른 일부 부지는 뭐 시민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까 뭐 우체국 저 교육청은 평생학습관, 우체국은 청년 지원 뭐 시설 한다 그러는데 요런 것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 그 교육청도 그 넓은 공간을 평생학습관으로만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또 어떤 단체들 그 자기들이 써야겠다고 엄청 그 나름대로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하고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요? 지금 정읍교육지원청 자리는 평생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현재 지금 평생학습관을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 교육 그 넓은 걸 다 써? 예,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관 용도와 그다음에 교육 관련 내용들이 또 추가로 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한 단체들이 또 그 사무실 일반 단체 지원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어? 지금 저희가 그 공지장 심의회 때 해당 부서 의견을 제가 들었을 우체국. 때는 지금 우체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본관 건물이 지금 안전상 약간 문제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 진단을 먼저 하고 만약에 안전 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다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돼? 뭐 당초 내용에는 뭐 이제 철거를 염두해서 철거해야 용역을 그렇죠. 했었는데요. 예. 안전 진단에 문제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철거해서 전체를 뭐 광장이랄지 이런 용도로 해야지 다시 신축해서 할 사항은 아니죠.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아니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게 안전진단 D등급 이상 이하 한 2등급 나오기를 다들 바라겠구만. 일단 장기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없는 건물로 확정이 되면은 아마 그 이제 시민 광장이랄지 기타 용도로 만약에 결정을 지금 우체국도 뭐 청년 지원 시설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넓은 그 교육청 아니 저 우체국 그 건물에 그 한 단체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요? 또 다른 단체에서도 또 다 달라 그럴 거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그 일반 그런 단체들이 입주하는 개념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생각하지 정읍시에서 않고요. 그래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노른자 땅이요 비싼 땅인데 그냥 무상 임대 막 그렇게 해줄 건 아니에요. 그런 차라리 사회단체나 우리가 일반 그걸 단체 그렇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임대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는 아직 좀 더 고민해봐야 되고 예, 그건 아직 시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고민을 해서 2024년도에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까 그 우리 박 의원님께서 여쭤보실 때 우체국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네.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신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정읍교육지원청은 이제 활용 방안이 결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예, 예, 드렸고요. 예. 정읍 우체국 자리는 현재는 청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관의 건물 경우 안전 진단 후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게 되면은 청년들과 관련된 또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큰 틀에서 그림을 예. 그 그리고 말씀드렸고요. 그 또 부속 건물이 또 있죠. 부속 건물이나 기타 그 외에 이제 부지 면적은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민 광장 용도로 이제 정비를 해서 광장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본관 건물은 일면은 그 내진이나 일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의 그 안전도를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시겠다 하고 이쪽 부속 건물은 그런 그 절차 없이 일면은 그 광장 형태로 해서 그 철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들이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두 군데 다 안전도 검사나 뭐 내진 뭐 검사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할 뭐-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예. 지금 전제성을 띈 것은 뭐냐면 본관 건물은 안전도 검사를 하겠다. 이쪽은 이제 뭐 이제 일단은 철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선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2015년도에 그 우체국 자체적으로 분관 건물을 안전 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와가지고 우체국에서 그 보완을 해서 사용해오던 저 건물이기 부속 때문에 건물이 예, 저희가 매입을 하면 네.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용도를 별도로 또 정하는 그런 절차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우체국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서 예, 예. 처음에 정말 핫플레이스를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 일부만 시민광장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또 건물을 남겨서 또 청년하고 연관돼 있는 어떤 활용도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처음에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많은 그 시비를 이제 투입을 해서 해야 될 일인데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양백화점 자리로 들어가고자 했던 지금 그 문화 플랫폼 예? 맞죠? 문화예술 플랫폼이라고 그런가요? 그게 도시- 지금 국민은행 자리로 가는 걸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아마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결론은 청년들이 어떤 그 활동 공간으로 마련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예. 보통 보면. 근데 거기도 또 청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래의 시가 계획했던 사용 목적에 맞지는 않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장님. 우리
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저희가 일단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안전 등급을 해서 네. 등급에 맞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워야 되는데 저는 정읍에 정말 제일 목 좋고 정말 활용도가 높고 거기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정읍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시내 상점가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남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이렇게 좀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예. 말씀입니다. 사실 그 D등급 나오려면 뭐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사실 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행정이 뭐 편의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자 D등급이 나올지 E등급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D등급이 E등급 될 수가 있어요. E등급이 D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그 예를 들면 안전진단을 하는 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제시해서 2등급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도 하여서 해서 진짜 거기는 앞으로 10년, 20년이 내다봐도 정말 이거 하나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시민들한테 호감 갖는 어떤 그 실현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한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시내에서 뭐 박일호 님도 마찬가지지만 5, 60년 이렇게 살다 보니 거기가 너무 소중하고 좋은 공간이에요. 그 부분이 해소됨으로써 시내가 아마 그 변화의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순수 11호만 매입을 합니까? 네, 그거는 11호만. 뭐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고요. 11호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체국 같은 경우는 5년에 분할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없다고 요청을 단정 할 짓지 때- 마시고요, 국장님. 예. 거기다가 뭔가 꼭지를 한번 걸어 보세요. 아니면은 저 정읍 씨가 뭔가 대표로 뭔가 만들고자 하는 뭐 사업 목적을 하나 만들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몇십억이라도 갖다가 일단 토지 매입비는 네. 국비 지원 사업이 없어요. 아니 이제 토지 매입비는 이제 하더라도 활용 뭐 방안에 사업을 대한 하겠다. 부분은 예? 활용 사업 활용하는데 사업은- 사업을 네. 하겠다 이제 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렇게 연결하도록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그 토지 매입비를 5년간 분할 상환을 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저는 정말 좋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계획이 부실해서 향후에 좀 뒤에 오는 미래 이용자, 미래 세대들한테 타 뜯는 우리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이 당시에 결정권자들이 결정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계획으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좀 적극성 있게 한번 좀 실행 계획을 잡아보십시오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